안녕하세요. 우리 치과보철학 야간반 선생님들. 자, 드디어 몇 주 차인지 아시죠? 13주 차가 왔습니다. 자, 끝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버티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벌써 지금 1년 반 딱 지났잖아요. 이제 딱 반 50% 지난 건데 하프 마라톤 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나머지 마라톤도 열심히 잘 달려보시고 방학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임플란트가 관리가 왜 필요한지, 틀리는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가 또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뭔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국시 포인트 총정리도 하고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아마 총정리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는 2차식 퀴즈로만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2차식 퀴즈가 국가고시 기반에서 문제 나온 퀴즈이기 때문에 범위는 처음부터 끝입니다. 하지만 퀴즈 안에 기반해서 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식 피클 클래스에 들어가는 2차식 퀴즈 여러 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문제는 25개 그대로 되고요. 그 중에 딱 제가 1개 내지 2개만 변형을 할 생각이니까 나머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말 때는 과목도 많고 힘들고 막 이렇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문제와 키워드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목차는 치과 임플란트, 피계의치, 아간면 보철, 고정성 보철물 제거 및 수리, 의치, 첨상, 개상, 파절 수리, 그 다음에 기고관리, 마지막 학기 총정리. 자, 꽤 많습니다. 자, 다 연결돼 있어서 흐름만 잘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임플란트 여기 잠깐 했었어요. 자, 우리 집에 어르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임플란트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하셨거든요. 벌써 80 넘으셨는데 8개나 하셨어요. 자, 그만큼 이제 임플란트는 우리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근데 환자들이 치과 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임플란트도 썩어요? 자, 임플란트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임플란트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임플란트 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뭘로 만들었다? 티타늄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티타늄은 치조골에 심는 재료인 거예요. 자, 단순히 뭔가를 박아 넣는 게 아니고 뼈를 생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결합하는 과정을 골유착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자, 광학현미경 수준에서 살아있는 뼈와 임플란트 표면 사이에 연조직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구조적 기능적 결합을 이룬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골유착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뼈가 임플란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내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붙어 있어요. 자, 처음엔 낯선 티타늄 나사가 들어오면 몸에서는 이런 이게 뭐야? 이물질이잖아 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고 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티타늄이 워낙 생체 친화적이라서 결국 얘 괜찮은 친구잖아. 같이 살아야겠는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3단계로 단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초기 고정, 생물학적 반응기, 2차 고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단계 초기 고정은요. 수술 직후 나사를 이렇게 뼈에, 사실은 요 그림이 없죠. 자, 뼈에 넣었을 때 마찰력으로, 기계적 마찰력으로 버티는 단계예요. 그래서 뼈가 단단할수록 뼈의 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다? 상하골보다는 하악골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임플란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초기 고정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ISQ라는 게 있는데, 자, 65 이상이면 양호, 70 이상이면 즉시 부하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상에서 공명 주파수 분석이라서 RFA 장비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학적 반응기인데요. 수술 부위에 자, 이 생물학적 반응기인데, 자, 수술 부위에 혈병이라고 해서 이게 피떡이에요. 자, 이게 형성이 됩니다. 막 요 안에 이제 피떡이 막 생겨요. 자,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오냐면요. 세포들, 조골세포라는 친구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이게 티타늄 그림처럼 티타늄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 이 티타늄 표면에 산화막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뼈인 아기뼈들을 형성을 합니다. 자, 2단계가 가장 조마조마한 시기. 왜냐하면 뼈가 미성숙해요. 애기뼈. 자, 마치 새 아파트 콘크리트를 막 붓고 굳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때 흔들면 돼야 안 돼요. 아파트가 콘크리트가 안 굳었는데 흔들면 절대 안 되잖아요. 자, 얘네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2차 고정이에요. 자, 이 미성숙한 뼈가 단단한 층판골로 성숙되면서 임플란트 완전히 융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악은 3개월 소요가 걸리고 상악은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상악이 왜 더 오래 걸리냐면 상악은 스펀지처럼 뼈가 성글을 하기 때문에 해면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유 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이 기간 동안 임플란트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골유착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딱딱한 거 씹지 마세요. 흡연하지 마세요. 운주를 자주 하세요. 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임플란트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뿌리, 기둥, 머리 세 가지. 우리 왠지 곤충 같잖아요. 자, 곤충처럼 머리, 가슴, 배 맞나? 곤충에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곤충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똑같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구조는 자연치랑 비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뿌리는 뭘로 된다? 치근이고요. 기둥은 지대주는 치경부, 치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고정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체 치조골 안에 심기는 나사, 치근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나사선이에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말하면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뭐다? 고정체, 픽스처라고 합니다. 자, 이 나사선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다? 뼈와 접촉 면적을 넓혀서 씹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표면 처리는 SLA, RBM이라고 적혀있는데 자, 이거 픽처 꽉에 보면 요게 설명이 있거든요. 설명까지보다는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어요. 자, SLA는 모래 분사 후 산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골유착을 촉진을 하고요. RBM은 흡수성 매체로 분사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좀 들어보면 타일을 붙일 때 벽면을 거칠게 해야 잘 붙는 것처럼 매끈매끈하면 오히려 떨어져요. 우리 3부식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에 3부식 할 때 레진이 더 잘 붙으려면 3부식 애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임플란트도 표면 처리를 해서 식립을 해야지 조금 더 잘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대주입니다. 자, 지대주 잇몸을 관통하는 부위라서 트랜스 저도 영어가 안 치네요. 잇몸을 관통하는 부위입니다. 어쨌든 관통하는 부위로 자, 여기서 세균의 침입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쨌든 뼈 안에만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치조골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조죠. 자, 기성품과 환자 맞춤형 커스텀 있으네요. 스톡이랑 커스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맞춤형 지대주는 디지털 스캔과 캐드캠으로 제작을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당일 제작도 가능한 시스템이 너무 많아졌죠.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잘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다양성도 많아지고 재료도 너무 많아지고 쓸 수 있는 기구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임상에는 답은 없어요.
항상 원장님들마다 따라가는 게 저는 임상에선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부 보철물이 있어. 자, 연결 방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스크류 타입과 시멘트 타입. 자, 스크류 타입은 나사 구멍이 있어서 필요시 분리가 가능하면서 수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시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접착제로 부착을 해서 심리적으로 유지하지만 잉여 시멘트 제거가 잘해야 되고요. 잔류 시멘트가 있을 때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시멘트 타입으로 붙였다 한들 수정할 때 홀을 열어서 스크류 타입으로 변경해서 언제든지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만 묶여있지 않고 이 임플란트는 유기적으로 그 환자 맞춤에 따라서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가 재미있다. 수술이 재미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수술 너무 좋아한다. 너무 재밌어요. 옆에서 막 상악동 수술할 때 막 상악동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재밌다. 이 나이에도 재밌다. 2년차 됐는데도 재밌다. 수술 좋아요. 자,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방어 기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환자 교육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환자가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관리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 주실 건가요? 띡,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더 취약한 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연 치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연 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우리가 세포가 있어요. 그쵸? 씹는 힘을 쿠션처럼 완충해주고 뼈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3중 방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합 조직의 부착이에요. 자, 콜라겐 섬유가 치아 뿌리의 수직 방향으로 박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다? 치주인대. 자, 그리고 치주인대 옆에 콜라겐 섬유가 치아 뿌리 어떻게 수직으로, 뿌리에 수직으로 단단히 박혀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 방향을 해요. 그래서 마치 쥐레처럼 세균이 아래로 못 내려가게 막아버려요. 자, 세 번째는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세포가 즉각적으로 공급이 돼. 병균이 뭐 들어왔다 그러면 야 저기 전쟁 시작됐다 달려가자 하면서 막 혈액들이 모이면서 백혈구랑 우리 몸에 119 호중구 대식세포 이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데 자연세포니까 혈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방어가 좀 약해요. 일단 뭐만 있냐면요 골료창만 있어요. 자, 완충 없이 치주인대라는 완충 없이 뼈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힘에 뼈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세게 씹으면 뼈가 녹아버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과부하면. 자, 두 번째는 결합 조직이 없어요. 자, 잇몸 섬유가 임플란트에 평행하게 그냥 붙어 있어요. 마치 고무줄로 살짝 조여놓은 것처럼 고무줄 바지 입으면 확 내리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벗기 편하고 그래서 배가 많이 먹을 때는 뷔페 갈 때는 고무줄 바지 입고 가고 싶고 자 이런 것처럼 마치 고무줄로 살짝 조여놓은 것 때문에 세균이 그 틈으로 파고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혈관성이에요. 반대예요 거의. 자, 염증 발생 시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 혈관이 거의 없고 그냥 뼈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119, 호중구, 백혈구, 대식세포 얘네들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자연 치아는 성벽, 해자, 군대가 있는 요새고 임플란트는 허름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로 치면은 자연 치아는 막내 아기 돼지 벽돌로 꽁꽁 쌓은 집인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둘째 내 집 나무로 만든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60세 남성분이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3년 동안 안 와요.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좀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안 아파서 그냥 뒀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여기서 위험 신호는 뭐다? 안 아파서 그냥 뒀다.
자, 이거죠. 이미 임플란트 주변엔 주위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자연치아는 잇몸병은 아프기라도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 없이 녹아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라고 하는 게 이미 뼈가 많이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검진과 리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걸까? 자, 첫 번째는 클리니컬 팁. 자, 환자분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이 몸에 꽉 붙어있지 않아 세균이 어떻다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 원장님은 임플란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걸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귀걸이 잘 뚫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귀걸이 잘 뚫어서 피어싱이라든지 이렇게 뚫고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쓸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분들이라든지 특정 어떤 사람들은 잘못 끼거나 하면 거기에 냄새 끼잖아. 그래서 요즘 그 귀 청소하는 이렇게 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는 그냥 살에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속 구조물 넣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목 부분. 임플란트 목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뭘로 해야 되냐면 치간 칫솔로 쓰는 게 좋는데, 자, 주의사항이 조금 있어요. 자, 일반 치간 칫솔은 가운데 쇠 와이어가 있죠? 자, 그게 임플란트 표면에 닿으면 긁힘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안에 이 뭐라 그랬냐, 이 와이어가 코팅된 이 와이어는 굉장히 얇고 솔이 넓은 임플란트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굵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솔이 넓은 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코팅된 와이어 제품을 사용해야지 임플란트 표면 긁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팁 하나 더. 치약 없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치약을 바르면 거품 자체 때문에 플라그가 제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 플라그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써야 되냐면 슈퍼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스펀지 부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지대줄을 감싸서 이렇게 우리 등에 등 닦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닦잖아요. 그 샤워 숄로. 그런 것처럼 스펀지 부분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지대줄 감싸서 구두 닦듯이 교차해서 닦는다라는 거예요. 자, 딱 그 동작입니다. 등 닦을 때처럼 싹싹싹. 자, 세 번째는 워터픽입니다. 자, 잇몸 열고 안에 부유성 세균을 떼는 데는 최고예요. 단 처음엔 약한 수압부터 시작하고 하고요. 자,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얘네는 세균만 떨어뜨리는 거지 그 안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정확한 방향으로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임플란트 정기 검진할 때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환자분이 오면 뭐다?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하죠. 연애 1회. 이건 왜 할까요? 뼈 흡수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탐침 검사를 합니다. 자, 플라스틱 또는 티타늄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다? 교합 검사입니다. 자, 과부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특히 임플란트를 한두 개 심으신 분들은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전악이라든지 밑에 한쪽만 풀로 다 심으신 분들이 이갈이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이갈이를 하는 이유는 감각이 없어서 그냥 꽉 물어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장님 피셜은 그랬었는데 저희 원장님이 너무 꽉 물게 되니까 이 임플란트 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나이트 가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신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합 상태를 봤을 때 좀 힘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밤에 나이트 가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 파트가 있어요. 자, 뭐다? 피계 의치예요. 자, 요거 국가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 피계의 의치는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덮는 의치예요. 오버덴처라고 하죠. 덮는 의치입니다. 자, 잔존치근이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사용해서 그 위에 덮는 가철성 보철물에,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씹고 그 위에 덴처를 만드는 게 피계의치다 라는 거. 자, 제가 한번 이미 우리 멋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촬영 중인데, 요렇게 화면을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안녕하세요. 자, 제 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된 피계의 의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까꿍. 자, 이러지 마세요. 초점. 우리 선생님들 잘 봐야 되는데. 어머, 나의 태블릿이다. 그러지 마. 자, 요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고, 위에 가철성 보철물인 총의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 위틀리를 피계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안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렇게 지금 똑딱이 버튼, 얘는 똑딱이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가운데 이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 자, 갑자기 제 얼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네. 자, 가운데 이렇게 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요거 보이는 것처럼 똑딱이 형태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모델에서는 2개만 심었지만, 뼈가 부족하다 그러면 4개를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또 어느 병원에서는, 자, 얘를 아예 6번에다가 치아를 만들어서 RPD, 국소의치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성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제 얼굴 나와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계속 기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철성 보철물인데 얘를 우리가 병원에서는 오버덴처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뭐가 나온다? 피계의치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즉 완전히 뺄 수 있는 틀니인데 아래 뭔가 탁 받쳐주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적응증 보시면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일반 틀니, 총을치 그냥 총을치로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더 강한 씹는 힘이 필요한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틀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계의치의 생육학적 장점이 있어요. 일반 테이피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 첫 번째는 지지예요. 아까 영상에서 제가 카메라를 보여드린 것처럼 잇몸뿐만 아니라 치근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나눠봤기 때문에 통증이 줄고 더 강한 힘으로 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유치하게 있는 거 다 전체 이가 있는 사람들만큼 강하게 씹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유지예요. 유지. 자, 유지 장치가 틀니가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까 저 봤던 버튼식이라든지 클립식이라든지, 자, 틀니가 빠지려는 힘에 저항을 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웃을 때 틀니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민망하죠? 자, 그것을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는 치조골 보존이 있어요. 자, 뼈는 기능을 해야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자연 치아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자, 치근 주변에 뼈는 자극을 받아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그 주변에, 나는 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해서 나는 없어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유의미한 존재구나. 사라질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노인성 암모로 변하기 때문에 안면 외형 유지 효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유수용 감각이, 네 번째는 고유수용 감각인데, 자연치근을 이용하면 씹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만족도가 조금 높아진다. 라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개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해도 전처럼 네이처럼 못 씹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씹는 느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2차 시로 올게요.